통장 잔고 12만 원. 3년 전만 해도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58세 한 분이 오늘도 눈을 뜹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분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월급 800만 원, 아파트 한 채, 자동차 한 대, 두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 누가 봐도 노후 걱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한 달 생활비를 20만 원으로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2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칙 3가지를 전해드릴 겁니다. 이 3가지를 모르고 시작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60세 정년을 떠올리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를 떠납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구조조정, 계약 만료.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날부터 소득이 끊깁니다. 30년 가까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춥니다. 그 충격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생각해보세요. 50대 중반에 퇴직하면 앞으로 30년 가까이를 더 살아야 합니다. 30년입니다. 직장 다닌 기간과 맞먹거나 더 긴 시간입니다.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국민연금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퇴직하는 나이 사이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흔히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크레바스는 빙하 사이의 깊은 틈을 말합니다. 등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구간입니다. 발을 헛디디면 끝없이 추락합니다.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크레바스를 어떻게 건너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고시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55세의 대기업 영업부서 부장으로 퇴직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2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뭘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2달 만에 프랜차이즈 치킨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보증금, 초기 물품비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영업을 했으니 장사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건 자신 있었고 말도 잘했습니다. 거기다 본사에서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개업 첫날 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섰고 매출도 꽤 나왔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역시 될 놈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첫 달 매출은 본사에서 제시한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놓친 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입점한 상가 주변에 이미 치킨집이 4곳이나 있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4곳. 거기다 그중 2곳은 이미 단골을 탄탄하게 확보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사에서 추천한 자리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좋은 겁니다. 그 가게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가맹비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6개월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 했지만 인수자가 없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돌아온 건 2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은 돈으로 시작한 2번째 사업마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다음에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남은 8천만 원으로 이번에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치킨집 실패의 원인을
상권 문제로만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상가 1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임대료도 높았습니다. 월세 350만 원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13만 원 이상을 벌어야 월세만 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2주 숙성 과정을 듣고 바로 창업했습니다. 커피 맛이 경쟁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모으려 했지만 그러면 마진이 안 남았습니다. 매달 적자가 200만 원씩 났습니다. 1년을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3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아내 명의여서 간신히 지킬 수 있었지만 이분은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 그 고시원에서 일용직 자리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 없는 제2직업의 결말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능력이 없거나 게을렀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구조조정을 뚫고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실했고 열심히 했고 나름 유능했습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 공식이 사업에서도 통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있었고 브랜드가 있었고 조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시스템 안에서 영업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업은 다릅니다. 제품도 본인이 만들어야 하고 브랜드도 본인이 세워야 하고 시스템도 본인이 구축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반대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서 퇴직한 분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3세의 중견기업 품질관리 팀장으로 퇴직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1억 8천만 원.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분보다 5천만 원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돈을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을 온전히 탐색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답답해했습니다. 뭘 해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놀고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창업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성공 사례도 읽었지만 실패 사례를 더 많이 읽었습니다. 왜 망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무료 창업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가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팀장까지 했던 사람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으니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한 달을 일하면서 편의점 운영의 현실을 직접 봤습니다. 본사에서 가져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폐기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나무를 다듬고 밑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한 달 반을 일하면서 식품 관련 사업의 힘든 점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근무, 중노동, 낮은 마진. 자신에게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분이 결국 선택한 사업은 프랜차이즈도 아니었고 아르바이트 했던 업종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공장 품질관리 컨설팅이었습니다. 자신이 3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돌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잘하는 걸 다르게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요. 퇴직 후 1년이 되던 시점에 1인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 책상 하나,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분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때 이분은 7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처음 3개월은 일이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품질 관리 관련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인증 준비하는 법, 품질 매뉴얼 작성 요령,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량 유형과 개선 사례.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이 콘텐츠가 됐습니다. 4개월째 되던 달,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직원 15명짜리 공장이었는데 대기업 납품을 위해 품질 시스템을 갖춰야 했습니다. 컨설팅 비용 200만 원. 그게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 업체 사장이 다른 사장에게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퇴직 5년 차입니다. 월 평균 수입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입니다.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이 없고 자신의 속도로 일하며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과 이분의 차이가 단지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차이는 준비 기간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퇴직 직후 바로 뛰어들었고 이분은 6개월을 탐색에 썼습니다. 이 6개월의 차이가 5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제2직업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퇴직 직후 1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30년 가까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직함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제2직업을 퇴직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야 뭘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54세인 한 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사무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직 퇴직 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안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건 47세 때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60세에 퇴직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지? 주변에서 퇴직 후 사업하다가 망한 선배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20년 넘게 공기업에서 각종 계약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용역 계약, 물품 구매 계약, 공사 계약까지. 후배들이 계약서 관련해서 자주 물어봤습니다. 이 조항 괜찮은 건가요? 여기서 뭘 수정해야 할까요? 그때마다 알려주곤 했습니다. 블로그에 계약서 관련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 조항. 용역 계약 시 갑을 관계에서 살아남는 법. 실제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일 방문자 50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 아니냐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직장이 있으니까 급할 게 없었습니다. 이게 안 돼도 당장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올렸습니다. 2년 차가 됐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계약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분의 글이 상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자가 하루 300명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 덕분에 계약서 수정해서 손해 안 봤어요. 진작 이런 정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반응이 오니까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3년 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스타트업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검토해 줄 수 있냐는 문의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첫 수입이었습니다. 그 대표가 다른 대표에게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서너 건씩 계약서 검토 의뢰가 들어옵니다. 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월급 외에 매달 적지 않은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올해 54세입니다. 아직 퇴직까지 6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2직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60세에 퇴직해도 다음 날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하고 나서 블로그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입 없이 1년을 버티면서 방문자 50명 보고 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핵심은 현직에 있을 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처음 약속드린 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어 연달아 실패한 첫 번째 분,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탐색한 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으로 성공한 두 번째 분, 퇴직 전 7년부터 블로그를 시작해서 이미 제2직업이 자리 잡은 세 번째 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2직업 준비의 핵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작게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녔는데 작은 거 하기 싫습니다. 창피합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버립니다. 가게를 번듯하게 열고 직원을 열어두고 사무실을 그럴듯하게 차립니다. 그리고 그 고정비가 결국 발목을 잡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은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은 블로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배우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면 실패가 곧 끝입니다. 두 번째 원칙,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세요. 새로운 걸 배워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잘하는 걸 다르게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이 왜 치킨집과 카페에서 실패했을까요? 그 분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이 왜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성공했을까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분이 왜 계약서 검토로 부수입을 만들었을까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온 일 속에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세요. 본인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습관처럼 하는 것, 후배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가능하면 퇴직 전에 시작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동안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두 시간씩만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그 여유가 사라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하루 1시간이면 됩니다. 지금의 1시간이 5년 뒤에 1년치 고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5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오래 해서 익숙한 것, 남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5분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 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걸 골라보세요. 컨설팅, 교육, 글쓰기, 상담, 코칭. 이런 일들은 자본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전문 지식을 파는 일입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해도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주세요.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고 평판이 생기면 언젠가 반드시 돈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고시원의 그분,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고시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업 관련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영업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2번의 실패로 2억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컨설팅 받고 싶은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고시원에 삽니다. 여전히 일용직을 병행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2시간씩 글을 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작게 시작하고 내가 아는 걸 하고 직접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씁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처럼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분처럼, 컨설팅으로 성공한 그분처럼,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든 그분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이 한 장 꺼내서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아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직접 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음 30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